하는 거야? 네. 안녕하십니까. 창의사업팀 김성호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것은 축산 유통 전문가의 육성 배경과 추진 방향에 대해서 공감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는 지금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축산 마케팅 교육안에 대해서 한번 제가 하는 방식의 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실 때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유통 전문가 육성이라는 부분과 우리가 지금 현재 펼치고 있는 어떤 마케팅 출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우리 기관이 갖고 있는 역량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왜 마케팅인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케팅은 제품, 프로덕트, 유통 먼저 할게요. 유통, 플레이스, 가격, 프라이스, 판촉, 프로모션,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기관이 갖고 있는 제품, 어떤 등급, 품질이죠. 품질 정보, 어떤 식으로 제품을 팔아야 되는지,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지, 가치에 대한 것이 제품에 대한 요소이고요. 그리고 유통은 어떤 경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경로, 그리고 또는 장소, 플레이스니까요. 이 부분을 얼마만큼 단축해서 아니면 좀 더 합리적인 구조로 운용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가격은 말 그대로 어떤 품질의 제품을 어떻게 가져와서 얼마에 팔 수 있느냐, 어떤 마진에 대한 부분, 이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이 현재 도매시장이나 농가 수치 가격을 잘 제공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기관이 역량이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 다음에 어떻게 소비자에게 알릴 것이냐, 이 부분이 판촉입니다. 소비자뿐만 아니라 영업자는 다음 영업자, 다음 단계의 어떤 이제 구매자가 되겠죠. 구매자에게 어떻게 내 제품을 이렇게 알리고 쓰게 할 것이냐라는 어떤 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케팅을 구성하는 요소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영업자, 주로 정육점 사장들이 되는데요. 일부 식육 포장 처리 업체의 어떤 종사자, 유구 가공업체 종사자들도 일부 오고 있지만 대부분 식육 판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우선은 왜 우리 기관이 이런 어떤 상황에 왜 유통 전문가를 1인 1분야를 육성하려고 하는지 한번 그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쪽이죠. 자, 공감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는 방향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 기관은 이대로 좋은가? 만족하는가? 미래는 보장되어 있는가? 잠깐 생각을 하시고,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우리 기관이 지금까지 얼마만큼 엄청나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연역은 좀 이따가 살펴보겠는데, 그런 어떤 노력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기관의 어떤 효용성, 그러니까 가치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얼마만큼 더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정책과 얼마만큼 좀 더 연계해서 갈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농림사업 업무계획에 보면 저희 기관의 어떤 등급이나 냉도체 판정 확대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중요하게 대두됐는데요. 이제는 없습니다. 사실은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 깜짝 놀란 건 등급이라는 얘기가 아예 다 빠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정착으로 보는 거겠죠. 이제는 좀 더 이슈화된 자료가, 이슈화되는 그런 어떤
정보가 아니라 당연한 것, 거기에서 더 요구하는 것이 뭐 동물복지 아니면 친환경, 이런 공정평가, 이런저런 거를 지금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남들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이대로 계속 불린다면 생존 가능할까? 같은 얘기죠. 현재는 축산물 품질평가원입니다. 정말 20년을 노력해서 축산물 등급판정소에서 축산물 품질평가원이 됐고, 지금은 품질평가란 무엇인지, 품질평가사가 어떤 역할을 돼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개념을 정립하고 역할을 확대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기관이 축산물 품질평가원이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지금 이대로만 불린다면 과연 앞으로의 5년, 10년 후에 그대로 생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품질 공정 평가 사업을 도입하려는지 아는가? 우리 기관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까지는 잠깐 칠판으로 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이건 다 제가 보는 관점이고요. 현재 우리 기관이 하는 등급은 개체 기준이죠. 개체 기준이고, 또 중요한 게 판정 시점으로 저희가 품질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 만족하느냐, 아니면 이것으로 족한지에 대해서는 모두 다 아실 겁니다. 결국 이 단계에서 유통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소비, 즉 판매하는 데까지, 소비자가 보게 되는 그 경로까지 가게 됐을 때, 과연 이때에도, 이 시점에도 현재 우리가 보장한 개체와 판정 시점의 등급이 과연 연결이 얼마만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생산돼서 오는 이 산물의 어떤 품질 가치 요소를 좀 더 우리의 등급에 포함을 해보자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 단계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가진 역량으로 첫 번째, 지금 작년부터 하고 있죠. 쇠고기 부분육 품질 공정 사업을 우선 접점별로 하나씩 넓혀서 연결해도 이 전 단계에 대한 품질 보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니까요. 쇠고기 부분육, 그리고 닭고기, 계란. 이미 우리 현업에서 피드백을 해주고 있죠. 작업 공정 사항에서 어디가 문제가 됐고, 특히 오늘은 파악이 더 많이 나왔네요. 그러면은 어느 공정 과정에서 그랬을지 유출하고 각 단계별로 잘라서 저희가 피드백을 해줍니다. 그러면 업체의 손실을 줄이고 그것이 다시 등급에 반영돼서 하고 있는 어떤 현업에 있는 것을 명문화하자라는 개념입니다. 공정사업으로 명문화해서 저희가 지금 이 말을 못 쓰기 때문에 사실은 공정, 프로세스, 베리파이드 프로그램을 만들자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이 됐겠죠? 자, 다음. 그래서 저희 기관이 사실은 품질 공정 평가 사업은 닭고기와 오리, 어떤 산란계, 가금류에서는 정말 협회 중심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도자료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전 단계에 인증을 하겠다. 근데 결국에 저희가 얼른, 그러니까 접점에 있어서 우리 기관이 이 부분에 대한 선점이나 아니면 체계화를 이뤄낸다면 충분히 연결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으로 하루빨리 이제 개념을 정립하고 좀 더 기준을 넓혀가는 쪽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형 패커의 도래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절실한가? 적절한가? 이 부분은 마케팅 교육할 때도 다시 나오는데요. 왜 패커냐 하면요. 물론 원장님께서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패러다임이 바뀌니까요. 어떤 식의 바뀌냐? 그 부분을 잠깐 살펴보면요.
지금 여기가 생산 단계고요. 여기가 도축, 가공을 거치고 판매를 해서 소비자한테 가게 되죠. 패커는 현재 이 부분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패커라는 것은 도축과 가공을 묶어서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경로들을 줄인 다음에 단축을 하겠다. 좀 더 합리화하겠다. 전체적인 경로 관점으로 거리를 줄이면 비용은 떨어지는 게 맞죠. 근데 그렇다고 가령 농가에서 도매시장을 출하한 다음에 중도메인을 거쳐서 바로 정육점에 갔다고 이 부분에 1, 2, 3단계가 가장 저렴한 유통 경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된다. 이거는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정답일 수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이 더 크고요. 그리고 특히 이 유통이라는 어떤 시장 자체에 복잡하고 다양한 부분을 인정할 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아무튼 시장의 다양성 측면에서 이 부분은 좀 인정하고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거 말고 전체적인 구조를 볼 때 각 단계별로 경로가 있을 때 이 경로를 한번 줄여보자.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냐면요. 지금은 생산 농가가 누구한테 팔죠? 우선은 누가 될까요? 우선 직접 출하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포장 처리 업체, 그리고 이제 정육점, 중간에 어떤 중간 가축거래 상인들이 이제 사고 파는 관계에서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분들이 도축을 의뢰해서 단순히 통과하는 거죠. 통과하는 개념으로 간 다음에 판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져가서 다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이렇게 구축이 돼 있어요. 근데 대형 패커로 가게 되면 지금 농협이 꿈꾸는 그림은 작은 규모의 패커가 아니고 이 전 단계를 일관화하겠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생산은 계약관계에 의해서 가격을 보존해주고, 생산 농가의 가장 관심은 가격이죠. 경영 안정이고, 이 부분을 보장해주고 다 매입을 합니다. 패커가, 어떤 회사가 매입을 하는 거죠. 매입입니다. 매입. 그 다음에 본인들의 판매망으로 일정 부분을 판매하는 거죠. 직접. 지금 하림이 이 부분을 접근하고 있고요. 농협도 도마 없는 정육점, 전문가가 필요 없는 판매점으로 해서 부분육으로 가공한 다음에 직접 판매망까지 구축해서 가려고, 이 생산부터 판매까지의 일관 체계를 직접 가져가겠다라는 관점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변화는 종전에는 어떤 임도축으로 해서 그냥 단순히 통과해서 본인들이 가져간 시장에서 판매하는 건데, 앞으로는 패커, 굉장히 커진, 딱 하림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하림이 모든 걸 다 사서 그 사람들이 이제 판매 단계와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접근하면서 줄여나가는, 아니면 판매하는 그 역할로 바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필요한 부분은요, 하림과 빨리 친해져야 되겠죠. 하림과 친해지고 패커가 될 만한 어떤 부경양돈, 도드람, 그리고 이지바이오, 사조산업, 특히 농협이 소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고자 한다고 하니까, 그런 어떤 규모 있는 업체들과 조합과 협회와 저희가 굉장히 밀접한, 그리고 어필을 잘해서, 그리고 앞전에 살핀 품질공정 평가 사업을 잘 정착시켜서, 코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자, 왜 축산 마케팅인가? 이 부분은 맨 처음에 살펴봤죠. 우리가 가진 역량, 그리고 마케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우리는 단순히 등급제와 이력제를 운용하는 기관이 아니고 그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필요로 하는 걸 그 사람 관점에서 주는 거죠. 이게 마케팅이고, 그거를 지금 축산 마케팅을 해서 식유 판매장 영업자에게 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보면 판매 공정에 속한 유통 전문가분들이 해야 될 역할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집약된 노력의 교육 정체는 무엇인가? 좀 구체화하자는 겁니다. 어떤 생각의 아이디어를 좀 더 내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나서자. 이미 나서고 있죠. 품질 공정 평가 사업도 있고 유통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얼마만큼 본인이 인식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갈 방향이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확장만으로 가능한가? 수요에 맞춘 수익 사업은 무엇일까? 저희가 좀 다를지 모르겠어요.